반갑습니다. DSA 김대현입니다. 이번 시사 뽀개기 주제는 암살역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가 한 명이 이제 다른 친구를 이렇게 카트칼로 막 때리고 폭행하면서 찌르고 배고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그걸 말린 청년이 한 명 있었나 봐요. 행인들은 겁이 나서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청년이 자기도 겁이 너무 나지만 말렸는데,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 카트칼이 이제 무기를 든 걸 보고는 오히려 거리를 벌리더래요. 벌리고 자꾸 대치 사태로 이어가길래 본인도 무서워서 나서서 말리고 있었는데, 왜 출동한 경찰이 단번에 파파팍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도 있고 3단봉도 있는데 왜 그 카트칼 든 친구를 단번에 제압하지 않느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동한 경찰관이 제대로 대처한 게 맞느냐 이건데, 첫 번째, 주권자는 본인의 주권을 그 국가기관에 위임했죠. 우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당신들이 우리 대신 일을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주권에서 일정 부분을 공권력에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들은 항상 그 공권력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권력 오남용을 주권자들이 항상 감시하는 건 필요해요. 비판하는 것도 필요한데, 최소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임무와 그 다음에 애로사항 정도는 기본적인 것들은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SNS상에서도. 자, 첫 번째, 경찰이 군인과 다르게 힘든 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들어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형사법 시스템상 왜 필요한지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이나 흉악 범죄자라 할지라도 일단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군과 다르게 경찰은 범인마저도 안전하게 제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도 고려해야 돼요. 왜요? 무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되기 전까지는. 확실히 몰라요. 이 사람이 누명을 쓴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범인일 수도 있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 아닌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 상황적으로 누명을 쓴 건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영화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러면 현장에 출동 나간 경찰관들은 항상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고, 이 범죄자마저도 안전하게 제압해야 돼요. 왜요? 범죄자도 우리 국민이에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억울한 누명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 무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제압해야 되는 게 군인과 다르게 힘든 점이에요. 경찰관 분들이 힘든 점이. 그러면 최소한의 거기에 대해서는 숙지가 된 상태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지? 잘했는데 이런 거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영화처럼 타다닥 가서 파바박 안 해 이거예요. 제가 영화에서 나오는 액션 장면을 비판을 많이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건데,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경찰의 업무 중에 무기를 들었어요. 흥분 상태예요. 극도로 흥분 상태예요. 그러면 무기 든 사람도 안전하게 제압을 해야 돼요. 시민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고요. 그러면 일단 거리를 확보해야 돼요. 거리를 확보하고, 지금 범죄자로 추정되는 무기를 든 사람이 흥분을 스스로 깔아앉힐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좋아요. 물론 그러한 판단이 안 되게끔 이 사람이 진짜 도끼나 그 다음에 긴 장검을 들고는, 예전에 칼부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완전 미친 사람처럼 판단돼요. 이 사람이 무슨 정신질환자처럼 판단돼가지고는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이제 환각이 보여서. 그러면은 급박한 상황이니까 단번에 제압을 해야 되겠죠. 그건 뭐 당연히.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볼 때. 그 다음에 흥분 상태고, 그런데 카트칼을 들고 있어. 그래서 일단 무기는 들고 있고 주변에 구경하는 행인들은 너무 많아요. 그럼 일단 거리를 확보해 놓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게 논리적인 순서는 맞아요.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할 때요, 급하다고 앞에서
구조하면요, 물에 빠진 사람이 극도의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세요. 그래서 같이 막 부둥켜 안아가지고 헤엄을 쳐서 구조해야 되는데, 이 구조하러 든 사람도 몸을 올가매가지고 같이 깔아앉아요. 그래서 구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물을 좀 들이켜서 좀 약간 기절 직전 상태까지 갔을 때 구조하라고 해요. 그것도 등 뒤로 돌아가서요.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이렇게 비판하겠죠. 시민들이 보시고는, 아, 왜 소방대원이, 구조대원이, 지금 저 사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계속 지켜만 보더라. 그리고는 물을 많이 먹고 또는 물을 먹어서 기절해가 깔아앉을 때 그때서 들어가서 끄집어내더라. 소방관들 겁먹은 거 아니야? 구조대원들이 저래서 겁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거 똑같다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네. 그래서 주권자로서 권력기관에 대해서 감시하고 공권력 오남용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하는 거는 좋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청년이 그렇게 느낀 부분이 있다면 경찰이 신뢰를 못 보여준 부분이죠. 그럼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도 본인이 생각할 때 평소에 주변 어떤 경찰관들이 뒷돈을 받고는 범죄자를 오히려 감싸주더라. 나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있다. 그래서 그게 막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이분들이 요러요러한 애로 상황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합리적으로 대처한 게 맞구나, 이런 판단이 안 들고, 왜 빨리 제압 안 해줘? 나는 용기 있게 내가 나섰는데, 이렇게 오해를 했다면, 그 오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서 풀어줘야 돼요.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주권자의 신뢰 부분에 있어서는. 맞죠? 그런데 여기서도 오류가 하나 난 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일부 경찰관이 부정부패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전체 경찰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싸잡아서 비판해버리면 사기 저하 문제로 가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개인 택시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잠깐 개인 택시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분 중에 한 분이, 제가 가르치는 분들 다 나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택시기사, 그 당시 때 일부 택시기사들이 못된 짓거리를 한 거예요. 술 취한 여성분들. 그런 기사도 봤고 본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뻔한 적이 있나 봐요. 본인이 그렇게 직접 그런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실 때 택시기사들, 택시기사들이 전체 다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를 하셨어요. 저 앞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도 택시기사신데 절대 그렇진 않다,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때 놀래가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왜요? 왜 사과했을까요? 택시기사를 욕해서? 아니죠. 본인이 접한 또는 일부 접한, 언론에서 접한 일부 택시기사의 일탈행위 또는 범죄 행위를 가지고 나머지 선량한, 그죠? 본인 일에 대해서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택시기사가 하는 일은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또는 버스가 끊겼을 때 안전하게 귀가시켜주는 좋은 일을 하는 일이에요. 그 택시기사의 직업군도요. 그런데 그 전체 열심히 살아가는 택시기사들을 싸잡아서 같이 비판해버렸죠.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에요. 이 사안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경험상 그러한 경험들을 겪을 수 있어요. 저 역시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 역시도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요즘에 할머니 대상으로 그런 사기가 많잖아요. 약장수들. 피해를 너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전화를 했는데 112부터 시작해서 5번을 돌렸어요. 경찰에서. 왜? 이게 본인들 나서야 되는 일인지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이게 사기죄라면 본인들이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또 식품위생 단속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니까 계속 돌렸어요. 그래 나중에는 그 관할 파출소로 연락하세요 해서 거기 연락했더니 112로 연락하는 게 더 빠르다 해서 112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약장수 분들에 대한 관할은 구청이에요. 그러니까 식품위생관리 부분.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00원짜리 반창고를 세상에 일본의 고급 파스다 이래가지고 3만원인가 5만원을 뜯어낸 거예요, 저희 할머니한테. 근데 그렇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어떤 할머니는 가족이 아예 없는데 이분이 그렇게 그 약장수들한테 돈을 뜯겨가지고 생활비가 없다고 얘기를 하셔가 제가 나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했던 경찰관분들이나 구청 직원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권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의, 이거는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스템의 문제예요.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담당하신 공무원분들이 또는 경찰관분들이 그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업무 구조상 그게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사건이 너무 많아서요. 이 시스템의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무원들 또는 경찰을 전체를 확대해서 봐라, 저것들이 세금 받아먹고 하는 일이 뭐냐 라고 하는 거는 제 잘못이에요. 그건 논리적 오류죠. 맞죠? 맞잖아요. 저희 집사람 공무원인데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야간까지도 열심히 일했고 지금 이제 휴직 중이긴 한데, 그런데 이상한 민원인들이 와서 본인의 감정을 막 해소하고 억지 부리고 막 난동 부리는 민원인들이 꽤 많았어요. 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신뢰관계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권자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 공권력을 가진 권력기관을 항상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최소한 조사를 한 다음에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본인의 개인 경험상 일정 부분 일탈행위나 범법행위를 목격했다 하더라도 또는 접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체로 확대해서 열심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을 전부 싸잡아서 욕을 해버린다면 그건 사기 저하 문제로 가요. 경찰관이나 군인들도 결국은 나의 동생, 나의 형, 나의 삼촌, 나의 아버지, 그죠? 다 우리는 같은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부 일탈행위, 일부 집단의 그러한 사적인 공권력 오남용은 비판해야 되지만 그걸 확대해서 전체를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안 돼요. 그건 사기 저하 문제로 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렸고, 신청 면접 준비생들 같으면 제가 그 시사 뽀개기에서 헌법학 해드린 거 있죠. 공동체 구성 원리 부분. 그 내용이 같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 내용이 같이 접목이 되어서 공권력 오남용 부분에 대한 정의 내려주고, 그 다음에 주권자와 국가의 관계론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같이, 아까 제가 짚어드린 부분을 같이 짚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입니다.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아침에 지금 식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6층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상해요. 좀 이따가 치고 빠져요. 어르신들 막 모아서 막 사은품 나눠주고는 뭐 이래 하고는 또 빠지고 너무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촬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조용하길래 밥 먹기 전에 빨리 조용할 때 하려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절이 아니 저거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갈등은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면 주권자들이 모여 살면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갈등 자체를 나쁘게 묘사하는 건 독재 정권밖에 없어요. 갈등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 갈등을 방치하거나 해결하지 않을 때, 묵혀둘 때 이게 문제가 돼요. 맞죠? 그래서 갈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사역 사건을 보고 국민들이 오해를 하거나 또는 같은 내부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하지만 그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해서 정반합의 원리로 우리 인류가 조금씩 발전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점들을 유의해가지고 서로 이해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소명할 건 소명하고 이렇게 진행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부분을 강구한 채 그냥 본인의 한정된 경험으로 한정된 정보로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거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불과하고 그것은 갈등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 일파를 욕해야 되는 거지, 그 최순실 일파를 욕해야지 국가 행정기구 자체를 전부 다 싸잡아서 욕하면 안 되죠. 맞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 그죠? 악용하는 그 집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할 때는 비판 대상자를 명확하게 잡고 명확한 주제 하에서 비판을 해줘야지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